우리 20, 30년 전에 IMF가 왔을 때 이 공동체, 마을이나 가문이나 종교단체나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하면 망하는 가문도 많고 각성에 흥하는 가문도 많을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과서적으로 이념 공동체라든가 경제 공동체, 문화 공동체의 성격을 갖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논리들이 많이 이야기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석담정선 어른, 미안한 말이지만 봉제사나 제사만 차려가지고 조상님이 도와줄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는 이제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될 거다. 종교단체도 극락 간다, 지옥 간다. 요즘 젊은 사람한테 지옥 간다 해도 종교를 안 믿는. 그러니까 단순 논리로는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게 20, 30년 전에부터 이제 이루어왔고, 제가 문중을 연구하면서 1990년대는 우리 광정포 종종이 한 200개 종종이 있었어요. 2017년대 조사하니까 65개 종종만 활동을 한다는 그거를 사람은 존재하는데 문중이 활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손이나 주손이 약간 활동을 좀 하고, 유사가 한 4, 5명 정도는 유사가 활동을 하는 거를 종종이 살아있다.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제가 한 달 전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절이 2013년도에 4년도에 15,000개 있던 절이 지금 저작년에 10,000개로 줄은, 교회도 마찬가지랍니다. 이 빠른 환경 변화에 그러니까 아까운 수백 년 된 가문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 이제 우리가 120세 시대, 그리고 지금 보면 베이비붐 세대들, 그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분들을 베이비붐 세대라는,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120세 시대에 들어가고, 나와 가문이 함께 사는 길이 없나? 나도 이런 개념이 가져야 된다라는 쪽의 의미에서 다시 제가 이제 이게 문중에 소멸돼가는 자료들 모으고 정리하고 이 책을 만드는 거지. 족보도 여기에 속하고 문집도 여기에 속하는데, 이게 읽는 사람이 없다. 이거 젊은 사람하고 하면 족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50대, 60대들이 보는 사람이, 볼 수는 있겠지만 보는 사람이 1%가 안 된대요. 그런데 문해 창작, 아까 전에도 봤지만 노래를, 옛날 어른분들의 시를 노래로 듣고 이래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와닿지 않겠나. 이런 데는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게 시라든가 이런 창작이니까, 이런 자료를 갖고 우리가 대중화를 할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가 작년에 준비해가지고, 미래 21세기는 10년 변화가, 20세기는 100년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을 막연하게 텔레비전 보고 멍하게 이래 살다가 보면은 20세기 사던 사람 평생을 멍하게 사는 거나 똑같다는 이야기.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속도가 빠른 거죠. IMF 할 때 우리나라에 18%가 망했는데, 대통령이
자살하고 감옥에 가고 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와 절이 20세기에는 그 교회와 절이 망하겠느냐 했는 게 아까 분 이야기도 거의 지금 25년 사이에 반이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가문도 그렇게 가고 있는. 그래 아직까지 우리 문중에 보면은 지금 여기도 보면은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교육 장소 평생학습센터나 노인복지센터나 거기에 가보면 70%가 여성입니다. 듣는 사람이. 거기다가 앞에서는 강사가 또 70%가 절과 교회와 성당의 지도자가 70%가 여성입니다. 그런데 문중에는 제사상 차리는 것만 여자하고 여성이 나와서 활동하는 게 제가 견문이 좁아서 20년 전부터 그 안동 가가지고 진성희 씨 태계 선생님이라다가 안동 문물을 좀 배우려고 한 달에 한두 번 올라가가 1박 2일 했는데 거기는 잘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성이 마당에 이제 안 나오면은 문중 존속이 어렵다. 저는 그래 봅니다. 언론사도 요즘 망하고 있죠. 한류는 우리 보고 대단한 민족이다 하는데 우리는 이야기해 보면 전통이나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죠. 상배어를. 그렇죠. 우리 민족이 세계의 위대한 민족이라고 가슴속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거지. 이게 흥망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거죠. 개대은 보신 분 있습니까? K-POP 데몬 헌터스. 거기 우리나라의 무당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 오스카상도 받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평범하게 보는데 세계인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그게. 우리는 우리의 전통이 얼마나 독보적인가를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 머리로는 생각하는 사람 들어있는데 이게 제 아바타입니다. 이제 뇌에다가 이 컴퓨터 연결하는 실험이 인간한테, 동물한테는 성공을 했고 인간한테 해가지고 이걸 데이터베이스에 컴퓨터 연결해가 내 데이터를 언젠가는 이 안에 다 넣으면은 내가 죽고 나면은 우리 가족들이 보고 싶으면 내가 지금 있는 건 육체가 있는데 이런 영상으로 나오는 거죠. 영상으로 나와가지고 응삼입니까? 전원리기 응삼처럼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내하고 대화하는 거. 내가 죽은 10년 후에 대화를 물으면 내가 답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바타 3D 영상. 복제인간이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 기원 팀장한테 제가 유전자 검사를 한 5, 6년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만날 뭐 바이오 하면 사람이 뭐 안 죽고 150살 사고 200살 산다 그러길래 이게 과연 유전자 조작이 돼서 가능하냐 싶어가지고 제가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유전자를 다 병이 날 거를 유전자 속에 있는 거를 다 잘라내버리는 거죠. 잘라내가지고 애를 만들면은 완전한 인간이 나와요. 중국에서 나왔어요. 병도 안 걸리고 오래 살고 이게 문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 금지되어 있어요. 미국이나. 그래 엄청난 로봇하고 같이 살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우약곡하는 문제를 한번 전통이나 가문이나 마을도 소멸돼가요.
개대은에 보면은 이재라는 그 35살 무는 가수는 한 15년간을 무명으로 있다가 한 4, 5년 발탁해가지고 세계적인 가수로 바뀌었는 거죠. 그러니까 흥하기도 쉽고 대통령이 망하기도 쉽고 이런 현상들이 영국의 학자들이 우리보다 20년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 안 망하는 방법이 없나? 사람이. 안 망하는 방법을 찾는데 한 25년 전에 일본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안 망하는 방법이 한국에 유학에 있다. 그게 해서 도요타 자동차에서 그걸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그게 뭐가 하면 경주 채보자에 6개의 가훈, 100년 안에는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든가, 뭐, 300옷을 입으라든가, 뭐, 했는데, 그거가 경주 채보자만 그런 게 아니고, 조선시대에 우리는 다 했는 거죠. 그 사람들은 가훈으로 기록을 남겼었고, 그러니까 안 망하는 방법이 보석 같은 가르침 우리 전통에 있는데, 그걸 어떤 사람은 선비사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선비라는 이야기는 고운 최초원 선생께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조복, 복을 짓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마을에서 어른들이 야 복지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요즘 와서 복지라는 이야기를 들어보기 어렵다가 제가 한 20년 전쯤 돼가지고 안동 공부하러 다니니까 그 금필 종손이 태계 선생 종손 돌아가신 종손이 복 짓는 운동을 하는 거죠. 그게 망하지 않는 사상이 우리가 예를 들면 소벌도룡이 꼭 경주체시만 소벌도룡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덕성존의 우죽촌장이라든가 청강신화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게고 하늘을 믿는다는. 그리고 화백제도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그 당시에 칼로 막 경쟁하고, 이 예를 들면 유럽 사람들이라든가 그리스 로마라든가 칼로 사람들을 관리를 할 때 우리는 100% 만족을 하는 화백제도를 풍류도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풍류도를 좀 개성을 한번 해보자. 우리 민족이 풍류민족이고 하니까 이런 전통을 경주체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느 성시든지 다 이 정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 이게 망하지 않는 사상이다. 저는 왜 그걸 철저하게 믿느냐면 제가 IMF 때 망해봤어요. 그리고 망해보면 절실한 생각이, 이 망하는 고통이라는 거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안 망하는 방법이 없느냐, 또 망했다가 빨리 흥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가 멀쩡하게 제가 25년 후에 제가 열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전통 속에 있는 이런 복 짓는 운동 이론을 갖고 하면은 멋진 가문을 만들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래가지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문중의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운영활동을 좀 깃발을 들으려 그러면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70대 초반이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젊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한천공파의 상위 어른도 회고록 쓰시고 뭐 글도 쓰시고 사군자를 하고 뭐 서예를 하는 사람들 뭐 나서가지고 만날 제사만
중요하다 이 하지 말고 문에도 노래도 부르고 내가 어릴 때면 내 방 가서 들으면 막 거기 가슴에 와닿는 거죠. 시골에서 보면. 그런 우리가 풍류라는 거는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어른분들이 전시도 하고 그림 그리든지 서예든지 뭐든지 춤을 추고 싶으면 춤도 추고 그래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글이나 이 풍류를 저는 규정을 하기를 글과 음악, 체육, 미술은 뭐 과거 미술이나 공예나 뭐 영상이나 음악 뭐 가사라든가 체육, 춤을 추던 이런 걸 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그 당시 제가 10년 전에 이것밖에 잘 몰라가지고 어른들 나서라 이런데 나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컴퓨터를 좀 배우기 시작하면서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글을 쓰는데 컴퓨터로 쓰는 게 AI로 쓰고 막 이래요. 또 뭐 제가 이제 대학교를 제가 한 78에 들어가가지고 80에 이제 졸업해가 22학번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설도 우리는 이게 볼펜으로 뭐 글을 쓰고 이래 하는데 한 친구를 20몇 살 먹는 한 친구가 이래 핸드폰으로 중얼중얼거리면서 학교 비산으로 돌아다니면서 글을 써요. 그래 자네 뭐 안 오고 그냥 지금 소설 쓰고 있으면 돼. 그게 말을 이래 줄줄 하면은 이 컴퓨터가 글로 다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글 쓰는 것도 엄청나게 쉬워졌고 음악도 이게 컴퓨터로 하는 그게 굉장히 쉽대요. 저는 포기를 한 20년 전에 한번 배우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는데 이런 컴퓨터를 하면은 옛날에 그런 저보다도 시골에서 한 세대 높은 사람이 예를 들면 일이라는 책 한 권을 썼으면은 그 10년 동안에 나는 한 4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컴퓨터를 더 하면 한 10권을 쓰는 거죠. 그런데 AI나 메타버스 가상세계를 하면은 이게 옛날 사람보다 10번 하고 아까 본도 그 작곡을 했는 그걸 한 5곡 틀어드렸는데 음악 몰라도 작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묻혀있던 전통이나 가문이나 어떤 고향에 대해서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옥골 소식지에 그 글을 시를 잘 썼는 거를 2년 전에 실으니까 이게 잘 썼다. 그러니까 한번 보라 이렇게 하면은 피드백 되는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안 나와요. 아, 그 글 잘 썼다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글이라는 게 이게 내 방 가서 저런 글도 한 서너 번을 읽어야 가슴에 와닿기 하는데 그리고 대부분 글을 한번 읽고 머리 아프다 이렇게 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AI로 만든 작곡을 해가지고 구정 때 우리 기원 작가가 입혀가지고 그걸 한번 돌려보니까 글을 잘 썼다 이거는 거죠. 먼저 왜 그럼 글이 떠올라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2년 전에 그거 다 돌리는데도 글 잘 썼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아, 글 잘 썼다. 그 작곡도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만큼 빨리 와닿는 거니까 우리가
고향이라든가 가문의 전통에 대한 묻혀있던 옛날 어른들이 시를 작곡을 하는데 영상을 만들면은 우리가 그런데 이 모지스 할머님이 2차 대전 1961년에 죽었는데 76세에 미국 여성인데 76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세계적인 작가가 됐어요. 101살 그리고 우리나라 나이로 102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요즘 와서 이런 분을 사례로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70대 80대가 이거는 2차 대전 때 뭐 6.25 전쟁 1960년대 50년대 이야기니까 지금은 70대 80살 되는 사람도 새로운 뭔가 해야 된다 이거. 저도 80이 돼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컴퓨터 들고 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설명을 하고 해서 6월 달에, 지난 6월 달에 우리 창립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 멤버들의 이름이고 임무를 서로 이런 걸 하기로 해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학상장이라고 조선시대 훈장을 빠르게 길러내는 방법으로 먼저 가르치는 걸 먼저 가르치는 거죠. 그 배우러 오는 예를 들면 장 회장님 배우러 오는 학생한테 네 가르쳐 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방법이 제가 몇 분을 실천을 해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학습 속도가 빨라요. 학생한테 네 가르쳐 봐라 하는 게 그게 그러니까 그래 배웠는 사람들이 자기 마을로 돌아가가지고 훈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4.3경을 다 배우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학습 자료도 별로 없기 때문에 한 30년 이래 걸려도 걸리는 거예요. 60년 만에 이제 훈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현대적인 것을 적용해가 우리 기원 작가는 AI 음악을 퍼뜨리라. 그러니까 자기 제자를 한 10명을 만들어라. 그리고 문집이라든가 옛날 이 족보라든가 또 저처럼 이 광전공파 인물이라면서 해놨는 거를 안 읽는다 이거지. 읽어야 뭘 하지. 그러면 그거를 갖고 번역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오늘 난영 부회장이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럼 그 안에 좋은 시나 가사가 있으면 여기에 AI로 소리를 하며 해가지고 가문에 퍼뜨리면은 옛날 조상님들이 시를 보고 감동을 느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있을 거다. 그 다음 그 글 속에 선조나 마을의 이야기거리를 이거를 여기에 이미지를 넣는다든가 스토리텔링을 한다든가 그거를 만들어서 영상을 이렇게 전통적인 촬영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AI로 영상을 만화라든가 AI로 영상을 만든다든가 요건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게임으로 만들어 본다든가 가상세계로 그러니까 그 응삼시 전원일기 응삼시처럼 우리가 제 같으면 백보람 할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거를 어느 방에 들어가가지고 한다든가 그게 영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게 뭐 특별한 기술이 이제는 대중화가 돼 간다는 음악을 잡아넣으니까 우리 예를 들면은
시를 컴퓨터에 잡아넣으니까 음악이 한 1분 만에 음악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영상을, 요래요래 영상을 백보람 할아버지 초상화를 좀 만들어 두려고 쭉 잡아넣으면 1분 만에, 한 15초 만에 툭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그가 전문가들이 나오면은, 앞서가는 사람이 나오면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쉽게 발상을, 이 자체가 AI가 어려운 게 아니고, 마음이 어려운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암중지와 왕명강 선생이 자기 길 옆에 서원으로 가는데 돌에 핀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그거를 평생을 모르고 지났는데 어느 날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중에 보면은 주변에 보석 같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아주 가치를 모르고 지날 수도 있는 거죠. 선생님도 그렇고 내가 그렇고. 그러니까 그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문예활동을 해서 꽃을 피우면서 우리가 이제 굶어 죽는 사람도 아니고 나라에서도 이제 굶게 안 할 거고 그러니까 문예활동을 해서 예를 들면 기원 50대인데 120살 사는 것 같으면 70년간 살아야 돼요. 놀고 선진국 사례를 보면 놀고 먹어가지고 살도록 안 만들어놓은 거죠. 치매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문예활동이 앞으로 돌려보면 풍류는 내가 있는 가슴 속에 맺힌 거를 푸는 거지. 그런 내방가사를 소리를 하면은 한을 풀기도 하고 뇌를 정화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복기초 어릴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음체미고 글이라는 그게 이제 옛날에는 수양이라 그랬고 요즘은 그걸 이제 힐링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글과 음체미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힐링해 가면서 100살, 120살 살아야 된다.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80대 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가 공부하고 그리고 남들은 날 보고 미쳤다. 박사까지 딴 놈이 왜 그거 들어가가지고 그거 하고 있느냐고. 그리고 그가 실험을 해보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NT들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문이 제3하면 조상신명님 도와줘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안 망하게 하고 나도 과거에 제사를 했는데 왜 막 IMF 때 망하게 했느냐. 이제 그런 문제로는 젊은 사람한테 먹히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지옥 가니까 네 교회 나오라, 성당 나오라, 뭐 불교 절에 와라 이렇게 하면 젊은 사람은 우리 보고 돌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안 먹히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음체미 그러니까 절에도 전번에 보니까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 절 스테이인가 뭐 하는데 템플 스테이한테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게 완전히 랩을 하는 거야.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해야 사람이 모이지. 그러니까 조 선생님은 앞으로 막 창을 하고 다니세요. 이게 제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문중에 이제 원로분들도 계시고 젊은 사람도 계신데 발상을 바꿔가지고
이제 문중을 이제 다른 각도로, 전통을 다른 각도로. 저 한류를 보면은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보고 미쳐가는데 우리는 그게 꼬리타반한 거로 자꾸 생각하도록 하니까 그런 거지. 우리 민족 풍류민족 같으면 춤추고 노래 부르고 뭐 동네 시끄럽도록 해야 즐거운데.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그렇지만 여기에 60대 70대 분들은 100살 넘기고 100이 지금 평균 연령이 작년에 발표한 게 평균 연령 기대 수명이 88세고 여성은 91세고 남성은 86세. 이 5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이게 막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지금 수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학자들은 한 5년 후쯤 되면 한국이 그러니까 제일 장수국가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거죠. 그게 이유를 그 사람들은 이게 선진국에 진입해가지고 옛날 우리 1970대 80대처럼 뭐 100시간 일하고 90시간 일하고 뭐 이런 사람 없다 이래. 그리고 생활 수준이 올라갔고 음식이 음양오행식 건강식이다. 그 전만 하더라도 지중해 식당이 지중해에 있는 그 식사류가 장수식단이에요. 일본에 소식하는 거를 장수식단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유럽의 식품 영양학자들이 한국의 그 음양오행식 뭐 비빔밥 이런 게 장수식단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거를 언제 죽을지는 모르죠. 우리가 조절이 없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동안에 문해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자라는 게 우리 고음 문해협회의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조상님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뭔데 조상님도 생각하고 전통도 생각하고 마을도 생각하자 이렇습니다. 좀 지루하게 해서 죄송합니다.